지금 당신은 시속 67만 마일로 우주를 가로질러 날아가는 바위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 바위는 태양 크기의 100만 배가 넘는 핵융합로를 돌고 있습니다. 이 핵융합로는 수천억 개의 별들이 도는 은하의 일부이며 그 은하는 너무나 방대하여 빛이 그 너비를 가로지르는데 10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당신의 생각을 완전히 뒤흔들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은하와 그 안에 있는 수십억 개의 세계와 수많은 문명은 바닷속의 20억 개의 모래알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현실을 새롭게 보는 여정을 즐기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준비되셨나요? 시작해봅시다. 당신이 자정의 뉴욕시 중심에 서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불빛이 사방으로 끝없이 뻗어 있습니다. 건물들은 지평선에서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제 그 도시 풍경이 단순히 다음 주주에 그치지 않고 미국 대륙 전체로 뻗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런 다음 그것을 태평양을 넘어 아시아까지 확장하세요. 계속해서 지구 전체로 뻗어갑니다. 그리고 그 거리를 60억 배로 곱해보세요. 당신은 이제 우리의 은하 너비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정밀한 측정을 통해 은하수가 가장자리에서 가장자리까지 100만 광년이 넘는다고 확인했습니다. 100만 광년은 6조 마일에 해당합니다. 이는 우리의 은하집이 600조 마일에 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숫자를 적으려면 당신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슈퍼마켓까지 이어지는 제로의 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직관을 깨는 첫 번째 충격이 여기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압도하는 규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은하는 무한으로 올라가는 우주적 사다리의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밤하늘에서 반짝이는 모든 빛의 점은 우리의 은하 이웃에 속합니다. 어두운 하늘을 가로지르는 별들이 뭉쳐져 있는 모습은 우리의 나선팔의 측면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이 우주적 도시 안에 살고 있으며 그 구조 속에서 하나의 세포와 같은 존재입니다. 은하 중심에서 약 2만 6천 광년 떨어진 위치에서 우리는 새로운 태양이 점화되는 별 탄생 지역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매년 우리는 중력이 가스 구름을 불타는 구체로 조각하는 별의 유화원인 곳을 목격합니다. 고대의 적색 거성들은 장엄한 폭발로 세상을 무겁게 만드는 원소를 우주에 뿌립니다. 이 모든 우주적 드라마는 우리의 지역이나 극장에서 펼쳐집니다. 하지만 이 규모가 정말로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그 크기가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은하는 점점 더 방대하고 이해할 수 없는 구조의 위계에서 단 하나의 단위입니다. 각 우주적 조직의 수준은 이전 수준을 압도하여 인간의 경험을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지구에 서서 은하의 거리를 고민하는 것은 개미가 북미의 크기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개미는 자신의 주변을 넘어 무언가 거대한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지만 대륙 규모를 이해할 수 있는 인지적 틀은 없습니다. 인간도 우주적 거리를 대면할 때 같은 한계에 직면합니다. 아프리카 평원에서 사냥하도록 진화된 우리의 두뇌는 즉각적인 환경을 넘어서는 규모에 힘들어합니다. 이 인지적 장벽은 우주가 인간의 직관을 초월하는 수준에서 작동한다는 첫 번째 힌트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발견하는 각 우주적 구조는 우리로 하여금 지구에 뿌리를 두고 있는 관점을 버리고 수학적 추상처럼 느껴지는 규모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별이 지구를 둘러싼 천체의 구멍이라고 믿었습니다. 현대 천문학은 우리의 은하집이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신비를 담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우주를 깊이 들여다보는 각 망원경은 우리가 거의 감지할 수 없는 수평선으로 뻗어 있는 새로운 우주적 조직의 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오는 것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은하는 우주적 맨션의 단 하나의 방처럼 보입니다. 무수한 층이 무한으로 뻗어 있고 빛은 우주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입니다. 아무것도 진공 속에서 빠르게 달리는 광자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시속 67만 마일로 빛은 단 한 초에 지구를 7번 돌 수 있습니다. 이 우주적 속도 제한은 우리가 현실에서 거리를 횡단하는 가장 빠른 방법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빛조차도, 물리학의 궁극적인 속도자도 은하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이동하는 데 100년이 걸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관점에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 우리의 은하에서 멀리 떨어진 별들이 발산하는 빛은 인류가 불을 처음 켰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지구에 도달하는 광자는 문자가 존재하기 전부터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이 고대의 빛 입자는 우리의 조상들이 농업을 발견하던 시절에 발생한 별 사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빛의 이동 시간을 우주적 측정 도구로 사용합니다. 천문학자들이 먼 은하 지역을 관측할 때 그들은 수천 년 전의 모습으로 존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밤 우리가 관찰하는 은하는 사실 여러 시간대의 조화입니다. 가까운 별들은 최근의 사건을 보여줍니다. 먼 별 이웃은 고대의 역사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은하를 현재의 모습으로 보지 않지만 오히려 수천 년에 걸친 시간 평균 조합으로 바라봅니다. 이 시간적 변이는 천문학에서 가장 이상한 사실 중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은하를 찍은 모든 사진은 동시에 여러 시간대를 보여줍니다. 다양한 은하 지역에서 온 빛은 서로 다른 역사적 순간에 출발했습니다. 은하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인류 문명보다 더 긴 시간 동안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여행은 은하의 회전을 고려할 때 더욱 복잡해집니다. 우리의 은하는 우주적 회전목마처럼 돌고 있습니다. 태양계는 은하 중심을 매 200만 년마다 한 번 돌고 있습니다. 빛이 우리의 은하를 가로질러 여행하는 동안 전체 구조는 거의 반바퀴를 돌게 됩니다. 은하가 빛이 그 지역을 여행하는 동안 실제로 형태를 바꾸고 있습니다. 더욱 불안한 것은 이것이 우주적 소통에 대한 의미를 암시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에서 신호를 전송하려는 모든 시도는 근본적인 장벽에 직면합니다. 전파와 레이저는 빛의 속도로 이동하며 이는 은하 간의 통신이 지질학적 시간으로 측정되는 인내심을 요구함을 의미합니다. 만약 은하 저편에 있는 외계 문명이 오늘날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낸다면 우리의 증손자들은 그 메시지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통신 장벽은 우리의 은하가 통합된 시스템으로 기능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서로 다른 지역은 정보 전송의 근본적인 속도 제한에 의해 고립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단일한 우주 구조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수많은 독립적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은 멀리 떨어진 은하 이웃에 대한 지식 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에게 도달하는 고대의 광자들은 우리가 관찰할 수 있지만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은하의 과거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별은 우리 종이 밤하늘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기 전의 조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은하 통신의 도전은 우주적 거리를 이해하려 할 때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작은 규모의 문제에 불과합니다. 맑은 밤에 밖으로 나가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을 찾아보십시오. 그 눈부신 빛의 점은 세리우스입니다. 세리우스는 우리 태양보다 25배 더 밝게 빛납니다. 이 별은 너무나도 눈부셔 고대 문명들이 그 움직임을 기준으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눈의 세리우스는 충분히 높은 사다리로 닿을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은 이 환상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세리우스는 지구에서 86에서 100년 사이의 거리, 즉 51조 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가장 가까운 밝은 별을 향해 고속도로 속도로 차를 몰 수 있다면 그 여정은 3억 년이 걸릴 것입니다. 당신은 복잡한 생명체가 지구에서 진화하기 전부터 시속 65마일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리우스는 일반적인 은하 거리와 비교할 때 거의 이웃과 같습니다. 우리 은하의 대부분의 별들은 인간이 이해하기 힘든 거대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웃 별들 사이의 평균 거리는 4년입니다. 우주적 관점에서 이는 가끔 나타나는 작은 물질의 섬들로 점철된 거의 완벽한 진공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비어있는 공간을 시각화해 보세요. 우리의 태양계를 줄여 태양이 농구공 크기가 되게 한다면
지구는 26피트 떨어진 곳에서 회전하는 모래알이 될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별은 뉴욕에서 출발해 덴버에 있는 또 다른 농구공처럼 될 것입니다. 이 두 농구공 사이에는 본질적으로 비어있는 공간만 존재합니다. 이러한 공백은 별들 사이의 우주 여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빛의 속도로 이동하더라도 가까운 별로의 여행은 수년이 걸릴 것입니다. 통상적인 우주선이 도달 가능한 속도로 이동한다면 가장 가까운 별 이웃에 도달하기 위해 수만 년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은하의 대다수는 인간 탐험에 영원히 접근할 수 없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별들 사이의 공허함은 외계 접촉이 그렇게 불확실해 보이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만약 외계 문명이 먼 별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에 존재한다면 그들 또한 우리를 고립시키는 공간과 시간의 근본적인 장벽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주는 지능적인 종들이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할 수 없도록 넓은 간격으로 분리해 놓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 은하에 대략 400억 개의 별이 존재한다고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수한 태양들은 은하 공간에 매우 드문드문 분포되어 있어 각 별은 화려한 고립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밤하늘은 별들이 서로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광학적 착시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우주적 외로움의 영역에 살고 있습니다. 이 별들의 고립은 우리의 은하 이웃 전체에 걸쳐 확장되며 심지어 우리 은하의 밀집된 중심 지역에서도 별들은 우리의 외부 나선 팔보다 더 밀집되어 있지만 여전히 개별 태양들 사이에 넓은 비어있는 공간이 존재합니다. 망원경 이미지에서 풍부하고 인구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 은하는 사실 대부분이 진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별들 사이에 이러한 비어있는 공간을 숙고하는 것은 우주 구조의 진정한 본질을 엿볼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를 제공합니다. 물질은 압도적으로 비어있는 우주의 산재한 드문 예외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무의 바닷속에 떠있는 작은 물질의 오아시스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은하의 공허함은 전체 은하계를 분리하는 공간과 비교하면 긍정적으로 붐비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은하의 모든 별을 세어보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태양에서 시작해 나선 팔을 따라 외부로 나아가며 각 적색 외성, 각 청색 거성, 각 이중 시스템을 세어보세요. 매초 하나의 별을 세며 쉬거나 먹지 않고 꾸준히 진행하십시오. 이 작업을 마치려면 12,600년이 걸릴 것입니다. 우주 망원경에 확인된 관측 결과에 따르면 우리 은하에는 100억 개에서 400억 개의 별이 존재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먼 은하 지역을 가리는 먼지 구름 때문에 불확실합니다. 어두운 성우는 우리가 적외선 방사선을 통해서만 탐지할 수 있는 별 집단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억 개의 별이라는 보수적인 추정치조차도 인간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이들 각각의 별은 핵융합의 힘으로 타오릅니다. 우리의 태양은 매초 400만 톤의 물질을 순수 에너지로 전환합니다. 이 출력을 수백억 개의 유사한 반응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곱해보십시오. 은하수의 총 에너지 생산량은 인류 문명의 에너지 소비를 표현하기 위해 과학적 표기를 요구하는 수치로 초과합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별의 인구는 불안한 깨달음을 만들어냅니다. 수조 개의 문명을 가동할 수 있는 태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은하는 우주 존재의 아주 미미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은하수를 중간 크기의 나선 은하로 분류합니다. 더 큰 은하는 1000억 개 이상의 별을 포함하고 더 작은 외소 은하는 몇십억 개의 별을 품고 있습니다. 은하의 별수에 대한 확률 수학은 행성계에 대한 놀라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별들 중에서 만약 단 1%라도 지구와 유사한 행성을 품고 있다면 우리의 은하에는 수십억 개의 잠재적인 거주 가능한 행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 중 일부는 인류 사회보다 훨씬 오래되고 더 발전된 문명을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일부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이질적인 생명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숫자를 진정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그들이 지닌 우주적 무의미함입니다. 우리가 관측한 모든 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모든 행성, 은하의 경계 안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외계 문명들은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존재하는 물질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세계를 가진 우리의 은하는 무한한 해변 위의 한 알의 모래와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 전환은 우리의 우주적 중요성에 대한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을 도전합니다. 지구가 창조의 중심에 위치한다는 고대의 믿음은 현대의 은하 규모에 대한 발견과 비교할 때 그저 구시대의 유물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수천억 개의 별 중 하나인 태양 주위를 도는 한 행성에 존재하며 그 은하 또한 수조 개의 유사한 구조들 중에서 매우 평범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우리의 은하를 구성하는 400억 개의 별들은 지구의 현상을 압도하는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들이 발산하는 빛은 어두운 하늘을 가로질러 빛나는 띠를 형성합니다. 그들의 중력 상호작용은 새로운 별들이 계속 형성되는 나선 팔을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우주적 장관은 우리의 가까운 은하 이웃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주 조직의 다음 수준은 우리의 모든 별들이 모여있는 도시를 무한한 거리에 단 하나의 집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가을 밤, 안드로메다 성자를 바라보세요. 그 희미한 빛의 얼룩은 주변의 별들 사이에서 특별할 것 없어 보입니다. 고대의 천문학자들은 이를 성운으로 분류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우주 이웃에 속한다고 생각했던 이 천체는 현대의 망원경을 통해 놀라운 진실을 드러냅니다. 당신이 바라보는 것은 천조 개의 별을 포함한 또 다른 은하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220만 광년의 폭을 자랑하며 이는 우리의 은하수의 2배가 넘는 크기입니다. 이 은하의 거대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별들의 수를 3배 또는 4배 초과합니다. 만약 우리의 은하가 뉴욕시라면 안드로메다는 미국 동부 해안 전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확인된 측정 결과 안드로메다가 시속 25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놀랍습니다. 이 우주적 충돌 경로는 우리 태양계가 경험할 가장 장관인 사건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약 45억 년 후 이 두 은하의 거대한 존재가 중력의 춤을 추며 합쳐질 것입니다. 이 충돌은 두 나선 구조를 하나의 타원형 은하로 재편성하게 되며 천문학자들은 이를 밀로메다로 이미 이름 붙였습니다. 이 합병 과정에서 우리의 태양계는 온전하게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별들 사이의 넓은 공간 덕분에 은하 충돌 중에도 별들의 충돌은 극히 드물게 일어납니다. 대신 중력은 우리의 태양과 행성들을 새로운 궤도로 이동시킬 것입니다. 지구는 합쳐진 은하의 외곽 지역에 위치하게 될 수 있으며 낯선 별자리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나 안드로메다의 진정한 경이로움은 그 크기나 다가오는 충돌이 아니라 우주적 거리의 의미입니다. 오늘 밤 안드로메다에서 보이는 빛은 250만 년 전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의 선조들은 돌 도구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관찰하는 은하는 현대 인류가 진화하기 이전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적 차이는 우리가 현재의 안드로메다를 결코 볼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수백만 년에 걸쳐 우주를 가로질러 이동한 빛 속에 보존된 고대의 과거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하는 우리가 망원경으로 관찰하는 모습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더욱 불안한 것은 안드로메다가 보여주는 우주적 규모입니다. 가장 가까운 주요 은하임에도 불구하고 그 거리는 수백만 년이 걸리는 빛의 속도로 가야만 할 만큼 멀리 있습니다. 이 거리는 우리의 지역이나 환경을 넘어서는 가장 작은 의미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의 은하와 안드로메다 사이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은하 간의 공간은 절대 0도에 가까운 온도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상의 진공 챔버보다 낮은 밀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비어 보이는 간격은 우주적 시간 속에서 은하의 움직임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은하와 안드로메다의 합병은 먼 은하 이웃에서 볼 수 있는 불꽃놀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우주적 장관조차도 훨씬 더 큰 중력의 극장에서 일어나는 지역적 사건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은하는 우주 공간을 혼자 떠다니지 않습니다. 은하수는 이웃의 여러 은하들과 함께하는 중력적 가족인 로컬 그룹에 속해 있으며
이 그룹에는 50개가 넘는 개별 은하들이 영원한 우주적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 은하 이웃은 대략 1000만 광년의 범위를 차지하며 방대한 질량이 결합되어 우주에서의 시공 간섭을 가능하게 합니다. 확인된 관측 결과 로컬 그룹 내 대부분의 은하는 각각 수십억 개의 별들만을 포함하는 왜소한 시스템입니다. 이들 우주적 난쟁이들은 두 개의 지배적인 나선 은하인 우리의 은하수와 다가오는 안드로메다 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은하들은 두 개의 가장 큰 구성원 사이의 중력적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 복잡한 궤도를 따릅니다. 가장 두드러진 왜소 동반 은하는 남반구에서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큰 마젤란 구름과 작은 마젤란 구름입니다. 이 불규칙한 은하들은 각각 160만 광년과 20만 광년의 거리에서 우리 은하를 공전하고 있으며 그들의 근접성 덕분에 은하 간의 상호작용을 실시간으로 연구할 수 있는 실험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 은하가 그보다 작은 이웃 은하들을 활발히 흡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은하의 거대한 중력장에 의해 발생하는 조수력은 별들과 가스를 멜라니크 구름에서 끌어내어 우리 은하의 디스크로 공급합니다. 이 우주적 공급 과정은 수십억 년 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우리 은하는 인근 왜소 은하들을 섭취함으로써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은하의 포식은 우주적 진화에 대한 깊은 통찰을 드러냅니다. 은하들은 텅 빈 우주에 떠있는 고립된 섬처럼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중력 공동체에 속해 있으며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그들의 구조와 진화를 형성합니다. 밤하늘의 평화로운 모습은 우주적 시간 척도에서 펼쳐지는 격렬한 과정들을 가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그룹은 하나의 일관된 단위로서 우주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 이웃 전체는 약 400m 매초의 속도로 천여자리 집단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개별 은하 크기를 무색하게 만드는 거리들을 가로지르며 우리 지역 은하 집합체를 이동시킵니다. 우리는 우주적 배에 승선하여 중력적으로 연결된 목적지를 향해 항해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 지역 그룹 내의 은하들이 보이지 않는 물질의 고리로 서로 결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고리는 그들의 가시적인 가장자리에서 멀리 뻗어 나갑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중력 구조물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모든 별과 가스보다 10배 더 많은 질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암흑 물질은 은하 집단을 묶어주는 중력적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우주가 스스로 팽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그룹 내의 궤도 역학은 우주적 규모에서 운동을 지배하는 정밀한 수학 법칙을 따릅니다. 각 은하는 공간을 따라 타원형 경로를 그리며 수십억 년에 걸쳐 이웃과 가까워졌다 멀어지는 주기를 반복합니다. 이러한 중력적 상호작용은 별 형성을 촉발하고 은하의 형태를 왜곡시키며 방대한 거리로 물질을 재분배합니다. 우리 은하 이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 경험을 초월하는 시간 척도로 사고해야 합니다. 현재의 지역 그룹 구성은 수십억 년에 걸친 우주적 진화의 단지 하나의 순간을 나타냅니다. 은하들은 합쳐지고 분리되며 다시 합쳐지는 패턴을 보이며 이러한 과정은 인간의 관찰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측정하는 운동 속에는 그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이 지역적 중력춤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 우주적 계층 구조의 가장 작은 조직 단위에 불과합니다. 은하 집단은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중력적으로 결합된 구조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우주적 도시는 수천 개의 개별 은하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힘은 너무 강력하여 수백만 광년의 공간을 왜곡합니다. 가장 가까운 주요 집단인 천여자리는 300개 이상의 은하를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 그룹에서 5,40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확인된 측정 결과 은하 집단은 우리가 관측하는 가시 물질에 따르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집단 은하의 모든 별과 가스에 결합된 중력은 이러한 구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힘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집단 내의 은하들은 시속 300만 킬로미터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도는 수십억 년 전 우주 공간에 은하들이 흩어졌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퍼즐의 해결책은 대부분의 집단 질량이 완전히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암흑 물질은 은하 집단 전반에 걸쳐 가시적인 별과 가스를 10배 이상 초과합니다. 이 신비로운 물질은 빛과 물질에 대한 중력적 효과를 통해서만 드러나며 우리가 매핑할 수 있지만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우주적 구조를 생성합니다. 과학자들은 중력 렌즈 효과를 사용하여 은하 집단 내 암흑 물질 분포를 연구합니다. 거대한 집단은 공간을 심하게 구부려 우주적 확대경과 같이 작용하여 배경 은하의 모습을 왜곡합니다. 왜곡의 정도는 집단이 포함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질량의 양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측정은 암흑 물질이 집단 구조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지만 인간이 만든 어떤 기계로도 탐지할 수 없습니다. 암흑 물질의 가장 인상적인 증거는 총알 집단에서 발견됩니다. 이곳에서는 두 개의 은하 집단이 시속 1000만 킬로미터가 넘는 속도로 충돌했습니다. 이 우주적 충돌 동안 가시적인 가스 구름은 상호작용하여 느려졌지만 암흑 물질 구성 요소는 서로를 통과하며 변화가 없었습니다. 중력 렌즈 지도를 통해 암흑 물질과 가시 물질이 수백만 광년 떨어져 분리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보이지 않는 질량이 별과 가스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합니다. 은하 집단은 극단적인 물리학을 연구하는 우주적 실험실 역할도 합니다. 집단 은하 사이의 뜨거운 가스는 100만 도에 이르는 온도에 도달하여 원자에서 전자를 제거하고 X선 파장에서 빛나는 플라즈마를 생성합니다. 이 과열된 물질은 모든 집단 은하의 질량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질량을 포함하고 있지만 광학 망원경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집단 은하 사이의 공간은 수백만 광년의 자기장에 의해 거의 빛의 속도로 가속된 고에너지 입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우주선 입자들은 특수한 망원경으로 감지할 수 있는 전파 방출을 생성하며 집단 내의 먼 은하들을 연결하는 자기 구조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은하 집단이 진정으로 놀라운 이유는 우주적 진화에서 그들의 역할 때문입니다. 집단은 우리 우주에서 중력 붕괴의 끝점을 나타냅니다. 암흑 물질은 빅뱅 직후에 응집하기 시작하여 결국 은하가 형성되는 중력 우물을 만들었습니다. 우주적 시간에 걸쳐 이러한 은하 집합체는 점점 더 거대한 집단으로 합쳐졌습니다.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은하 집단인 엘고르도는 3조 킬로그램에 해당하는 질량을 포함하고 있으며 150만 광년에 걸쳐 있습니다. 이 우주적 괴물은 우리 태양계가 막 형성되던 시점에서의 모습으로 현재로부터 70억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은하 집단은 3차원 거미줄과 유사함보다 큰 우주 구조의 노드를 형성합니다. 초거대 질량구는 우리 우주에서 확인된 가장 큰 중력 구조입니다. 이러한 우주적 형성물은 그 거리가 너무 멀어 빛이 그들을 통과하는 데 수억 년이 걸립니다. 우리 지역 그룹은 나니아 초거대 질량군에 속하며 이중력 집합체는 5억 광년을 가로지르며 100,000개 이상의 은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초거대 질량군의 발견은 우주 조직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은하들이 우주에 무작위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물질과 가스로 연결된 거대한 네트워크에서 배열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주 고속도로는 개별 은하 군집보다 훨씬 더 먼 거리에서 물질을 이동시키며 가장 큰 관측 가능한 규모로 확장되는 계층 구조를 만듭니다. 과학자들은 수천 개의 은하의 특이한 움직임을 추적하여 우리 지역 초거대 질량군을 지도화했습니다. 우주 팽창이 먼 은하들을 서로 멀어지게 하는 반면 중력은 인근 은하들이 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중력 흐름을 측정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와 수백만 개의 이웃 은하가 모두 거대한 중력 끌림체로 향하고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이 끌림체는 위대한 끌림체라고 불리며 수만 개의 은하의 질량이 집중된 지역으로 우리 은하 평면의 먼지 구름에 가려져 있습니다. 이 우주 괴물의 중력은 수억 광년의 거리에서 은하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며 전체 은하 군집을 밀도가 증가하는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흐름을 만듭니다. 하지만 위대한 끌림체 자체는 훨씬 더 큰 구조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최근 관측 결과 나니아가 5억 광년 이상에 걸쳐 있는 거대한 초거대 질량군 복합체의 일부임을 보여줍니다. 이 구조는 물고기 자리 초거대 질량군 복합체라고 불리며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가장 큰 일관된 구조일 수 있습니다. 초거대 질량군의 조직은 우주 진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합니다. 이러한 거대한 구조는 수십억 년의 중력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우리가 오늘날 관찰하는 패턴을 만들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두운 물질은 우주가 현재 나이의 1%도 되지 않을 때부터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가시적인 물질이 조직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초거대 질량군의 경계는 이웃 구조와 혼합되기 때문에 정확히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중력으로 명확히 구속된 은하 군집과는 달리 초거대 질량군은 우주 팽창으로 인해 분산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느슨한 연관성을 대표합니다. 초거대 질량군의 일부 지역은 여전히 자신의 중력으로 붕괴되고 있지만 다른 지역은 어두운 에너지에 의해 서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초거대 질량군의 형태는 기하학적 물체라기보다는 생물학적 구조에 더 가깝습니다. 나니아는 여러 방향으로 뻗어 있는 긴 촉수 같은 형태로 인간의 뇌 속 신경망과 유사합니다. 이러한 유사성은 두 시스템 모두 가지치기와 같은 계층 구조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조직되기 때문에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초거대 질량군 구조를 관찰하려면 수백만 개의 은하를 광대한 거리에서 지도화할 수 있는 망원경이 필요합니다. 슬론 디지털 하늘 조사에서는 3차원 지도를 만들어 100만 개 이상의 은하까지의 정확한 거리를 측정하여 초거대 질량군의 조직을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 초거대 질량군이 연결되어 우주적 발판을 형성하는 더 큰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초거대 질량군 지도하에서 나타나는 우주적 웹은 우주에서 떠있는 비누 방울처럼 보이며 은하는 방울의 가장자리에 집중되고 거대한 공백이 방울의 내부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비누 방울 구조는 관측 가능한 우주 전역에 걸쳐 확장됩니다. 우주에서 충분히 멀리 물러서면 놀라운 패턴이 드러납니다. 은하들은 우주를 무작위로 흩어지지 않고 우주 어둠 속에서 떠있는 비누 거품과 같은 거대한 3차원 네트워크로 조직됩니다. 이 구조는 부주적 웹이라고 불리며 우리 우주에서 물질의 가장 큰 규모 조직을 나타냅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이러한 웹 구조는 빅뱅 직후부터 시작된 중력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어두운 물질은 우주가 겨우 수십만 년 되었을 때부터 뭉치기 시작하여 결국 오늘날 우리가 관찰하는 우주적 발판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주적 웹은 서로 협력하는 4가지 독특한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십억 광년에 걸쳐 작용합니다. 밀집한 노드는 은하 군집이 형성되는 교차점을 표시합니다. 필라멘트는 노드 사이를 우주 고속도로처럼 뻗어 있으며 먼 거리에서 물질을 이동시킵니다. 벽은 필라멘트가 교차하는 곳에 판상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구조들 사이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는 우주적 공백이 존재합니다. 과학자들은 수백만 개의 은하를 관찰하고 그들의 3차원 위치를 측정하여 이 우주적 구조를 지도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은하들은 거대한 방울의 가장자리를 따라 형성되며 공백 지역은 방울의 내부를 차지합니다. 이 거품 같은 구조는 관측 가능한 우주 전역에 걸쳐 놀라운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적 웹 구성 요소의 규모는 인간의 직관을 초월합니다. 개별 필라멘트는 수억 광년에 걸쳐 뻗어 있지만 폭은 단지 2천만 광년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우주적 실은 우주적 규모에서 보기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얇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억 개의 은하를 생성할 수 있는 충분한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질은 필라멘트를 따라 흐르며 우주적 배관을 통해 은하 형성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은하 군집은 여러 필라멘트가 교차하는 곳에서 형성되며 중력 교통 체증을 만들어 물질이 수십억 년 동안 갇히게 합니다. 이러한 우주적 교차로는 은하 상호작용이 별 형성과 초대 질량 블랙홀의 성장을 촉발하는 우주에서 가장 바쁜 이웃을 나타냅니다. 가장 거대한 군집은 우주적 웹이 가장 높은 밀도에 도달하는 위치를 표시합니다. 우주 웹의 진정한 매력은 그 동적인 특성에 있습니다. 이 구조는 우주가 팽창하고 어두운 에너지가 먼 지역 간의 분리를 가속화함에 따라 계속해서 진화합니다.
현재 서로 연결된 원거리 초원하단을 잇는 섬유는 우주가 중력의 힘을 넘어 확장됨에 따라 결국 끊어질 것입니다. 우주 외의 섬유를 통해 연결된 가스는 주로 광학 망원경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자외선과 엑스레이 파장에서 희미하게 빛납니다. 이 은하간 매질은 우주에 있는 모든 별의 질량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질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질은 매우 희박하게 퍼져 있어 입방 미터당 몇 개의 원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관측 결과 우주 외의 섬유를 채울 것으로 예상되는 따뜻하고 뜨거운 은하간 매질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물질은 수백만 도에 달하는 온도를 유지하면서도 밀도가 우주 진공을 겨우 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미세한 성분을 찾기 위해서는 뜨거운 가스로부터 나오는 매우 미세한 방출을 감지할 수 있는 특수한 엑스레이 망원경이 필요했습니다. 우주 웹은 우리가 현재 관측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 확장되어 있으며 우리가 매핑할 수 있는 구조는 우주적 조직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 웹 안에는 우주 자체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도전하는 매우 빈 공간인 우주공허가 숨겨져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3억 광년 크기의 구체가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 사막 안에는 은하가 빛나는 모습이 없습니다. 별이 그 어둠을 밝히는 일도 없고 행성이 그 공허를 돌고 있는 일도 없습니다. 이 비어있는 영역은 우주공허라고 불리며 우리 우주에서 가장 신비로운 지역 중 하나를 나타냅니다. 이 공허는 1977년에 발견된 부트공허로 지름이 3억 3천만 광년에 이르지만 알려진 은하는 60개도 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의 지역 그룹이 이 우주 거품 안에 존재한다면 가장 가까운 대형 은하는 너무 멀리 있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망원경으로도 겨우 알아볼 수 있는 얼룩으로 보일 것입니다. 관측 결과 우주 공허가 우주 부피의 약 80%를 차지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빈 지역들은 은하가 밀집되어 있는 우주 웹 섬유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들 공허가 방대하지만 공허의 밀도는 우주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는 평균 물질 밀도의 15%도 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처음에 이렇게 빈 지역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초기 이론은 공허가 거대한 공간에서 물질을 제거하는 폭발 사건을 통해 형성되었다고 제안했습니다. 현대 연구는 공허가 우주 외 형성의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질이 섬유와 벽을 따라 뭉치면서 공허가 된 지역에서 물질이 배출되었습니다. 우주 공허 안의 빈 공간은 관측 가능한 우주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공허 내부의 온도는 절대 0도보다 몇 도 높습니다. 밀도는 매우 낮아 개별 수소 원자가 마이크로스코픽한 규모가 아닌 마일 단위의 거리로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물리학자가 특수 실험실 챔버에서만 만들 수 있는 완벽한 진공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공허는 완전히 비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주위 구조와 연결되는 중력적 틀을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이 존재합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공허 지역은 정상 물질을 중력적으로 가두기에 너무 미세한 암흑 물질 섬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실은 웹 안에 웹을 만들어 우주적 조직이 겉으로는 비어 보이는 공간으로 확장되도록 합니다. 공허 안에 존재하는 은하들은 밀집된 지역에 있는 은하들과는 다른 진화 경로를 따릅니다. 공허의 은하들은 일반적으로 더 작고, 더 푸르며, 더 활발하게 별을 형성합니다. 공허 안의 고립은 이러한 드문 은하들이 별 형성 과정을 방해할 중력적 상호작용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가장 큰 것으로 알려진 공허, 즉 거대한 공허 또는 케인의 바나티쿠스 초공허는 지름이 18억 광년에 이릅니다. 이 우주 사막은 물질이 너무 적어서 만약 우리의 은하계가 그 중심에 있다면 우리는 1960년대까지 다른 은하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밤하늘은 거의 완전히 어둡게 보일 것입니다. 우주 공허는 또한 대폭발 이후 남겨진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공허 지역을 통과하는 광자는 밀집된 지역을 통과하는 것과는 약간 다른 중력적 효과를 경험합니다.
이러한 미세한 온도 변동은 우주적 거리를 가로지르는 공허의 위치를 매핑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제공합니다. 공간의 확장은 공허 지역에 우선적으로 영향을 미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커지게 하고 물질은 주위 구조로 계속 배출됩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빈 지역조차도 천문학자들이 발견한 가장 큰 고체 구조에 비하면 작아 보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가장 큰 고체 구조는 그 거리가 너무 방대하여 우주 물리학의 근본적인 한계를 도전합니다. 이러한 거대한 벽과 은하의 시트는 수십억 광년에 걸쳐 있으며 두께는 고작 2천만 광년에 불과하여 우주 건축을 형성합니다. 이것은 마치 공간에 떠있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얇은 막처럼 보입니다. 천문학자들이 발견한 첫 번째 은하벽인 코마벽은 길이가 5억 광년에 달하며 두께는 겨우 1600만 광년입니다. 이 우주 구조는 수천 개의 은하로 이루어진 얇은 시트로 배열되어 있으며 옆에서 보면 거의 보이지 않는 선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 벽은 우리의 지역 그룹에서 3억 광년 떨어져 있어 우리의 우주 이웃에서 두드러진 특징이지만 확인된 관측 결과는 이론적 예측의 경계를 초과하는 훨씬 더 큰 구조들이 존재함을 밝혔습니다. 슬론 그레이트 월은 지름이 13억 광년에 이르며 이는 우주에서 가장 큰 알려진 구조 중 하나입니다. 이 우주 장벽은 수십만 개의 은하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1%의 관측 가능한 우주 지름에 걸쳐 일관된 패턴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헤라클레스 북두 대벽은 먼 은하에서 방출되는 감마선 폭발을 통해 발견된 놀라운 구조입니다. 이 거대한 구조는 길이가 1억 광년, 즉 우주의 나이의 약 10분의 1을 소유하여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빛이 이동할 정도로 방대합니다. 이러한 거대한 구조의 존재는 우주 조직이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모델의 도전장을 내밉니다. 이 은하벽들은 우주망의 필라멘트가 광대한 거리에서 교차하는 지점에 형성됩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어두운 물질은 중력의 힘이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물질을 끌어당길 때 자연스럽게 시트 형태의 구조를 생성합니다. 일반 물질은 이러한 어두운 물질의 골격을 따라 이동하여 우리가 관찰하는 은하 집중을 형성합니다. 우주벽의 얇은 구조는 은하의 진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력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벽 안에 있는 은하들은 증가된 조성력을 경험하며 이는 별 형성의 폭발을 촉발하거나 작은 이웃 시스템에서 물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벽 안의 중력 환경은 우주공허나 밀집된 은하단의 중심과는 현저하게 다릅니다. 과학자들은 우주벽을 대규모 구조 형성을 연구하는 실험실로 사용합니다. 벽 안의 은하들의 정확한 배열은 빅뱅 이후 존재했던 초기 조건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관측된 벽 구조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비교함으로써 어두운 물질의 특성과 우주 진화에 대한 이론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벽들이 진정으로 놀라운 이유는 우주 조직에서의 역할 때문입니다. 이들은 거대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초거대 은하단과 최대 감지 가능한 은하 분포 패턴 사이의 중간 규모 구조를 나타냅니다. 그들은 관측 가능성의 한계까지 확장되는 더 큰 조직 체계의 구성 요소를 형성합니다. 우주벽의 발견은 대규모 구조의 동적 본질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거대한 특징들은 우주가 팽창하면서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견고해 보이는 벽들도 결국 어두운 에너지가 중력의 힘을 이길 때 파편화될 것입니다. 일부 우주벽은 현재의 관측 지평선을 넘어 확장되어 우리가 아직 탐지할 수 없는 구조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은 전체 관측 가능한 우주에 걸친 조직 패턴을 암시합니다. 가장 강력한 망원경을 이용해 아무리 작은 빈 하늘의 조각을 향해 조준해 보십시오. 며칠 동안 카메라를 열어두어 그 방향에서 오는 모든 광자를 수집하십시오. 결과적으로 생길 이미지는 존재에 대한 당신의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작고 먼지보다 작은 지역에는 수천 개의 은하가 존재합니다. 허블 초심도, 필드는 8일 동안의 총 노출 시간으로 결합된 800개의 개별 이미지로 생성되었으며 단지 1300만 분의 1의 하늘 면적에서 10,000개 이상의 은하를 발견했습니다. 이 우주 인구 조사에서 각 은하는 수십억 개의 별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중 많은 수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행성계를 호스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깊은 필드 관측의 확정된 분석을 통해 천문학자들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 내의 전체 은하 인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허블 망원경과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데이터에 기반한 최근 추정치는 현재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우주 공간에 2000조 개의 은하가 존재한다고 제안합니다. 2000조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숫자입니다. 만약 당신이 쉬지 않고 은하 하나를 관찰한다면 이 모든 것을 보기 위해 6만 3천년이 걸립니다. 이 숫자를 완전히 적으면 13개의 0이 필요하며 이는 관측 가능한 공간에 분포된 200만 100만 개의 은하를 나타냅니다. 각 은하에는 고유의 별 집단이 존재합니다. 보수적인 추정에 따르면 평균 은하는 100억 개의 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은하 수를 별의 수로 곱하면 1024제곱 이상의 개별별의 우주 인구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숫자는 지구의 모든 해변에 있는 모래알의 수를 초월합니다. 하지만 이 은하의 풍부함이 진정으로 충격적인 이유는 그것이 우주 계층에서의 중요성을 재분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역 그룹은 50개 이상의 은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 은하 인구의 150억 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은하인 밀키웨이는 400억 개의 별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0조 개의 우주 이웃들 사이에서 전형적인 존재로 평가됩니다. 최근 관측에 따르면 은하 수는 실제로 우주 인구를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개선된 탐지 기술은 이전 조사에서 놓친 희미한 외소 은하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은하 시스템은 각 수백만 개의 별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형 나선 은하보다 더 많은 수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깊은 필드 관측은 또한 다양한 우주 진화 단계에 있는 은하들을 드러냅니다. 먼 은하들은 수십억 년 전, 즉 우주가 점고 별 형성 속도가 현재 수준을 초과했던 시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고대 시스템은 인근의 현대 은하들과는 다른 구조와 조성을 보이며 우주 역사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은하의 분포는 우주망 패턴을 따르며 최대 관측 가능한 규모까지 확장됩니다. 천문학자들이 바라보는 모든 방향에서 은하 수는 대체로 일정하게 유지되며 이는 우주 구조가 우주적 거리에서 볼 때 균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균일성은 우리가 관측 가능한 부피가 우주의 내용을 공정하게 대표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모든 은하 조사는 우주 깊숙이 들어가며 이전에는 감지할 수 없었던 추가적인 우주 이웃들을 드러냅니다. 망원경의 민감도가 향상될수록 우주 인구 조사에 수십억 개의 은하가 추가됩니다. 현재 우리가 탐지할 수 있는 2000조 개의 은하는 전체 은하 인구의 아주 작은 일부일 수 있습니다. 해안가를 따라 걷고 모래를 한 움큼 줍습니다. 손가락 사이에 있는 개별 모래알을 세어보세요. 일반적으로 한 줌의 모래에는 약 10,000개의 작은 암석과 조개 조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알갱이는 수백만 년에 걸친 침식과 풍화를 나타내죠. 이제 이 수치를 지구의 모든 해변으로 확장해 보세요. 카리브해의 섬들, 지중해 연안, 태평양의 섬들, 북극의 해안까지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모든 대륙과 섬을 둘러싼 모든 해변의 모래알을 셈해 보세요. 과학자들은 지구의 해변에 약 7퀸틸리언 개의 모래알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20자리로 700만의 100만의 100만의 100만 개의 개별 입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엄청난 모래 입자의 수는 우주의 별들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관측된 바에 따르면 관찰 가능한 우주에는 지구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별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탐지할 수 있는 2000조 개의 은하에는 우리의 모래 수를 수천 배 초과하는 별들이 있습니다. 해변의 모래 한 줌을 집을 때마다 당신의 손가락 사이에 있는 각 모래알마다 1000개의 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지만 이 비교는 외계 행성의 수를 고려할 때 더욱 놀라워집니다. 현대의 외계 행성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별은 적어도 하나의 행성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시스템은 여러 개의 세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추정이 맞다면
관찰 가능한 우주에는 지구의 모래알수에 지구의 원자 수를 곱한 것보다 더 많은 행성이 존재할 것입니다. 이 셀 수 없이 많은 세계는 행성 진화의 독특한 실험을 나타냅니다. 암석 행성들은 액체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에서 공전하고, 가스 거대 행성들은 외부 행성 지역을 지배하며, 얼음 세계는 지하 바다를 품고 있고, 사막 행성은 강렬한 별빛에 의해 구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성 환경의 다양성은 과학 소설이 상상한 것보다도 더 광범위합니다. 이러한 숫자와 관련된 확률 수학은 우주에서 생명의 존재에 대한 충격적인 함의를 제시합니다. 적합한 세계에서 100만 개 중 하나의 행성에서만 생명이 출현한다고 해도 우주는 생명체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어떤 문명은 지구가 형성되기 이전에 수십억 년 동안 진화했을 수도 있고, 다른 문명은 인간의 성취를 원시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기술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별 시스템 사이의 방대한 거리로 인해 대부분의 세계는 그들의 우주 이웃과 소통할 수 없게 됩니다. 빛의 속도 장벽은 수천 광년 떨어진 문명들이 의미 있는 접촉을 이루는 것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각 거주 세계는 우주적 고립 속에서 발전하며 우주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많은 지능 실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고립은 우리의 밤하늘이 그렇게 조용해 보이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외계 문명으로부터의 라디오 신호는 별 시스템 사이의 공간을 가로지르는데 수세기 또는 수천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메시지가 도착할 때쯤 그것을 보낸 문명은 인식할 수 없을 만큼 진화했거나 완전히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별의 인구 조사 결과는 우주적 관점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인간은 한 행성에서 하나의 별을 공전하며 지구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별들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별의 풍요는 이러한 수치들을 초월하는 우주적 규모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오늘 밤 당신이 볼 수 있는 우주는 경계가 있습니다. 물리적 장벽이 아니라 빛의 속도와 우주의 나이에 의해 부과된 근본적인 한계가 그것입니다. 이러한 경계는 천문학자들이 관찰 가능한 우주라고 부르는 것을 정의합니다.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을 이용하여도 잠재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우주입니다. 확인된 측정 결과에 따르면 이 관찰 가능한 구체의 직경은 93억 광년입니다. 이 거리는 우주가 시작된 이후 빛이 지구에 도달할 수 있는 최대 범위를 나타냅니다. 이 우주적 지평선 너머에는 인간의 관찰에서 영원히 숨겨진 영역이 있습니다. 이 우주적 경계에 대한 계산은 빛의 여행 시간과 우주의 팽창을 이해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가장 먼 관찰 가능한 물체에서의 빛은 우주가 겨우 38만 년 되었을 때, 즉 13억 8천 년 전부터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행하는 동안 우주의 팽창은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의 공간을 늘려놓았습니다. 13억 8천 년 전에 빛을 방출한 물체들은 현재 46억 5천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우주적 팽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까웠던 은하에서 나온 빛은 같은 은하들이 더 먼 거리로 옮겨간 후 지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는 우주 관측에 대한 가장 직관에 반하는 사실 중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먼 은하들은 우주가 젊고 작았던 시절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같은 은하들은 현재 우리의 관찰 지평선 너머에 존재하며 우리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형태로 진화해 있습니다. 관찰 가능한 우주의 경계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와 일치합니다. 원자가 처음 형성될 때의 장광으로 그때 우주가 빛에 투명해졌습니다. 이 복사는 현재 나이의 100분의 1도 되지 않았던 우주의 사진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 관찰 가능한 지평선의 진정한 놀라운 점은 개인적인 특성입니다. 우주 속의 모든 관찰자는 자신의 위치를 중심으로 한 독특한 관찰 가능한 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 은하에 있는 외계 천문학자들은 우리의 영역과 겹치는 우주적 볼륨을 관찰하면서도 우리가 결코 볼 수 없는 공간으로 뻗어 있습니다. 관찰 가능한 우주는 매일 더 커지고 있으며 점점 더 먼 지역에서 빛이 처음으로 지구에 도달함에 따라 확장되고 있습니다. 매 초마다 우리의 우주적 가시성은
모든 방향으로 한 광초씩 증가합니다. 우주적 시간 속에서 이러한 점진적인 관찰 범위의 확장은 우주적 지평선 너머에서 새로운 은하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시성의 증가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우주의 팽창은 결국 빛의 속도를 초월하게 되어 먼 은하들이 우리의 관측 범위를 영원히 넘어가게 됩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는 팽창으로 인해 우주 이웃들이 우주 지평선을 넘어가면서 점차 줄어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현재의 관측에 따르면 우리는 우주적 가시성의 황금기를 살고 있습니다. 현재 관측할 수 있는 우주에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은하들이 존재하지만 먼 미래에는 우리가 점점 더 멀어지는 이웃들과 격리되면서 가시적인 은하의 수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주의 경계는 우리가 관측할 수 없는 공간의 본질에 대한 깊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우주는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우주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공간 자체는 빛보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 주장은 아인슈타인의 속도 제한을 위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확인된 관측 결과에 따르면 시공간의 구조는 광자가 우주를 가로질러 달리는 속도를 훨씬 초과하는 속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물질과 에너지가 시공간을 통해 빛보다 빠르게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공간 자체는 그러한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우주는 물리 법칙을 위반하지 않고도 자신의 구조를 어떤 속도로든 팽창시킬 수 있습니다. 우주적 인플레이션 동안 공간은 너무 빠르게 팽창하여 원자보다 작은 거리로 분리된 지역들이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우주적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공간을 통한 운동과 공간의 팽창 간의 이러한 구분은 우주 관측에 대한 놀라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 가장자리의 은하들은 빛의 속도의 거의 3배에 가까운 속도로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은하는 실제로 상대론적 속도로 공간을 통해 이동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팽창하는 공간이 먼 은하들을 마치 우주 에스컬레이터의 승객처럼 데려가고 있습니다. 은하들은 지역 공간에서 상대적으로 온건한 속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수십억 광년에 걸친 팽창의 누적 효과는 빛의 속도를 초과하는 겉보기 후퇴 속도를 만들어냅니다. 허블의 법칙은 거리와 후퇴 속도 간의 간단한 관계를 통해 이 우주적 팽창을 정량화합니다. 2배 먼 은하는 2배 빠르게 후퇴하고 3배 먼 은하는 3배 빠르게 후퇴합니다. 이러한 선형 관계는 후퇴 속도가 빛의 속도를 초과하는 거리인 1억 4천만 광년에 이를 때까지 계속됩니다. 가속하는 우주 팽창의 발견은 2011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먼 초신성의 관측 결과 팽창 속도가 천문학자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느려지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우주 내용의 68%를 차지하는 암흑 에너지가 중력에 대항하는 이 가속 팽창을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의 팽창 속도는 우주가 10억 년마다 2배로 커질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는 인간의 시간 척도와 비교하면 느리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주적 팽창은 너무나 광대한 거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효과가 커다란 속도로 누적됩니다. 우주 팽창의 가속화는 현재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은하들이 결국 우주의 지평선을 넘어 사라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약 2000조 년 후에는 우리의 지역 그룹 내의 은하들만이 미래의 천문학자들에게 보일 것입니다. 밤하늘은 거의 비어 보일 것이며 우리의 은하 이웃들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팽창 속도는 계속 증가할 수 있으며 암흑 에너지가 우주 내의 모든 다른 힘을 압도할 것입니다. 이론 모델에 따르면 가속화되는 팽창은 궁극적으로 은하, 별개, 심지어 원자핵까지 찢어버리는 빅립이라는 사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우주적 파괴는 약 22억 년 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팽창 속도는 고립뿐만 아니라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주 망원경은 후퇴 속도가 빛의 속도에 근접한 거리의 은하들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측은 우주가 젊었을 때의 조건을 엿볼 수 있게 해주며 별의 형성 속도가 현재의 수준을 초과했던 시기를 보여줍니다.
팽창하는 우주는 또한 천문학자들이 점점 더 먼 물체를 관측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볼 수 있게 합니다. 망원경의 감도가 향상될 때마다 더 이른 우주 시대가 드러나지만 팽창은 대부분의 우주를 우리의 영구적인 관측 범위를 넘어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공간은 모든 방향으로 무한히 확장될 수 있습니다. 관측 가능한 공간의 가장자리에 고대의 빛이 빛나는 경계가 있어 보이는 우주와 알 수 없는 공백 사이의 경계를 표시합니다. 이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는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빛을 나타냅니다. 원자가 처음 형성되고 공간이 투명해졌던 2380억 년 전의 사건에서 방출되었습니다. 이 재결합이라고 불리는 순간 이전에는 우주가 안정적인 원자가 존재하기에는 너무 많은 자유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양성자와 전자는 너무 조밀한 우주적 수프에서 분리되어 있었고, 빛은 전하를 띤 입자에 의해 산란되어 겨우 미세한 거리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우주는 문자 그대로 불투명했으며 마치 두 팔 길이 너머를 전혀 볼 수 없는 밝은 안개 속에 갇힌 것과 같았습니다. 우주적 팽창이 온도를 3000도 이하로 낮추자 양성자와 전자는 처음으로 수소 원자를 형성했습니다. 이로써 빛을 산란시키던 전하를 띤 입자들이 제거되어 광자가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주는 우주적 순간에 투명해졌고 오늘날에도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는 복사를 방출하게 되었습니다. 확인된 관측 결과는 이 배경 복사가 우주 공간의 모든 방향에서 놀라운 균일성을 가지고 도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급 위성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에서 불과 몇백만 분의 1도 단위의 온도 변화를 측정합니다. 이러한 미세한 변동은 우주의 탄생 당시의 양자적 불확실성을 나타내며 이는 우주적 팽창에 의해 증폭되어 결국 은하가 되는 씨앗으로 변모했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은 인류가 우주의 아기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방사선이 우주 시간이 38만 년에 불과했을 때의 모습을 관찰합니다. 현재 우주의 나이는 13억 8천만 년입니다. 이 고대의 빛에 얼어붙은 패턴은 최초의 원자가 형성되던 시기와 우주 구조가 원시적인 평탄함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조건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 방사선의 벽은 전자기 관측의 절대적인 한계를 나타냅니다. 어떤 망원경도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을 넘어서는 것을 관찰할 수 없으며 재결합이 일어나기 전에는 관측 가능한 형태의 빛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우주시대는 이 고대 방사선의 벽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들은 중력파나 중성미자 방출의 간접적인 탐지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은 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거대한 구의 내부 표면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구의 모든 점은 정확히 46억 5천만 광년 떨어져 있으며 이는 우주가 투명해진 이후 빛이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는 최대 거리를 나타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측 경계는 우주 팽창에 따라 매일 바깥쪽으로 이동하며 배경 방사선의 출처는 더 먼 거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방사선의 구는 계속해서 커지지만 방사선 자체는 팽창으로 인해 파장이 길어지고 덜 에너제틱한 주파수로 이동하면서 점점 희미해지고 차가워집니다. 먼 미래에는 우주 팽창이 이 배경 방사선을 어떤 상상할 수 있는 기구로도 탐지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릴 것입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은 감지할 수 없는 속삭임으로 사라져 관측 가능한 우주의 경계를 나타내는 이 고대의 이정표조차 제거할 것입니다. 이 방사선 경계는 우리가 관측할 수 없는 우주 너머의 내용에 대해 깊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주는 분명 재결합이 일어나기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이전의 시대에 대한 조건들은 대부분 이론적입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벽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는 우리의 관측 가능한 우주를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압도할 수 있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너머에는 우리가 결코 볼 수 없지만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주가 있습니다. 이 숨겨진 영역은 우주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면서 원자 핵융합의 온도를 초과했던 시기까지 이어지며 공간을 통해서는 모든 방향으로 무한히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론 물리학은 우주가 투명해지기 이전의 우주 조건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최초의 38만 년 동안 온도는 별의 내부에서 발견되는 것보다 높았습니다. 물질은 전자가 원자에게 붙잡힐 수 없을 만큼 뜨거운 플라즈마 상태로 존재했습니다. 온 우주는 어떤 별의 표면보다 더 빛났습니다. 훨씬 이전의 시대는 물리를 이론적 한계까지 밀어내고 있습니다. 빅뱅 이후 처음 3분간 동안 우주의 온도는 공간 전역에서 핵융합이 일어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는 가벼운 원소로 결합하여 오늘날 우리가 관찰하는 수소와 헬륨의 우주적 풍요를 창출했습니다. 이 원시 핵합성은 우주가 우리 태양계보다 작았지만 현재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모든 물질을 포함하고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우주 시간이 시작된 첫 초는 여전히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이론 모델은 이 시기에 기본적인 힘이 분리되었다고 제안하는데 팽창이 우주의 온도를 입자 물리학이 붕괴되는 에너지 규모 아래로 낮췄기 때문입니다. 중력이 가장 먼저 분리되었고 그 다음 강한 핵력, 전자기력, 약한 핵력이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나 확인된 관측은 우리의 우주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너머로 공간 차원뿐만 아니라 시간 역사에서도 확장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공간의 평탄함과 균일성은 우주 인플레이션이 우주의 첫 순간에 엄청난 배수로 우주를 확장시켰음을 나타냅니다. 이 확장은 양자 요동을 우주적 규모로 늘리는 동시에 우리의 관측 가능한 부피보다 훨씬 더 큰 공간을 창출했습니다. 만약 인플레이션 이론이 맞다면 우리의 관측 가능한 우주는 전체 우주의 부피에서 무한히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관측 가능한 구체가 인플레이션이 시작되기 전에 양성자보다도 작았던 것에 비해 팽창은 그 크기를 100억의 20번째 승수 이상의 배수로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팽창된 부피는 여전히 훨씬 더 큰 우주 구조 내의 작은 거품에 불과합니다. 현재의 모델에 따르면 이 더 큰 우주의 서로 다른 영역은 서로 다른 물리적 조건에서 진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우주 지평선 너머의 영역은 서로 다른 인플레이션 속도를 경험했을 수 있으며 이는 물리적 상수가 서로 다른 값을 취하는 도메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 질량이 달라질 수 있고 빛이 서로 다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으며 중력이 서로 다른 강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이는 별이 다르게 형성되는 우주 영역을 만들고 화학이 대체 규칙을 따르며 생명이 상상할 수 없는 과정을 통해 발전하는 경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각 도메인은 이온 영역과의 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빠른 팽창에 의해 고립된 물리학의 독특한 실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일부 이론 모델은 관측 가능한 부피 너머의 영역에서 우주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다고 제안합니다. 새로운 공간이 영원한 인플레이션을 통해 끊임없이 형성되어 무한한 수의 관측 가능한 우주 크기의 거품을 생성하며 계속해서 성장하는 우주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가능성은 우리가 두 조의 은하와 지구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별을 포함하고 있는 관측 가능한 우주가 무한한 우주 저택의 단지 하나의 작은 방에 불과할 수 있음을 제안합니다. 진정한 존재의 규모는 인간의 이해나 관측 능력을 훨씬 넘어설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고급 통계 분석을 사용하여 우리의 관측 가능한 우주가 전체 우주 부피의 1%도 되지 않을 수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베이지안 수학 모델은 진정한 우주가 우리가 탐지할 수 있는 우주 지평선보다 최소 250배 더 멀리 확장되어 있으며 숨겨진 우주는 인간이 관찰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광범위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 계산은 가장 큰 관측 가능한 규모에서 공간의 고규를 측정하는 데 기반합니다. 우주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범위보다 작다면 공간은 구의 표면처럼 휘어진 형태를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정확한 측정 결과 수십억 광년의 거리에서도 공간은 완벽하게 평평하게 보입니다. 평평한 기하학은 우주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훨씬 더 확장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은 우주의 구조 내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며 그 고귤이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범위 전체에 걸쳐 감지되지 않을 정도로 큽니다. 이는 마치 지구의 표면에 서 있을 때 우리의 시야가 제한된 탓에 땅이 평평하게 보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주의 평탄성에 기반한 보수적인 추정에 따르면 우주의 지름은 적어도 7조 광년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최소 크기는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보다 무려 75배 이상 큽니다. 즉, 우리가 탐지할 수 있는 한 개의 은하마다 최소 5,000개의 유사한 은하가 우리의 우주 지평선 너머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론 모델은 훨씬 더 큰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영원한 인플레이션 이론은 새로운 공간이 양자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형성되어 무한한 수의 관측 가능한 우주 규모의 지역이 끊임없이 확장되는 우주 구조 내에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각 지역은 서로 이웃한 영역과의 확장이 너무 빨라서 빛이 다리를 놓을 수 없는 갤럭시, 별, 행성의 집합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숨겨진 우주는 우주의 독특성에 대한 깊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우주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 확장된다면 우리의 우주 이웃과 유사한 조건이 더 큰 구조 내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존재해야 합니다. 지구와 동일한 행성이 먼 우주 영역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인류 사회와 동등한 문명이 유사한 별 시스템 주위에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무한한 우주에 대한 확률 수학은 모든 가능한 물질 배열이 숨겨진 우주 내의 어느 곳에선가 발생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여기에는 지구와 유사한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체 관측 가능한 우주가 무한한 공간에 걸쳐 반복되는 완벽한 복제본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 방대한 숨겨진 영역은 인간의 관측이나 탐사에 영원히 접근할 수 없습니다. 빛의 속도로 여행하더라도 탐험가들은 우리의 우주 지평선 너머에 있는 지역에 도달할 수 없으며 그곳은 확장의 신호가 전파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그들을 멀리 나아가게 합니다. 숨겨진 우주는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직접적으로 연구할 수는 없는 곳입니다. 최근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평강 관측은 더 큰 우주 구조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를 제공합니다. 고대의 빛에서 나타나는 패턴은 우리의 관측 가능한 지역이 우주 인플레이션 동안 이웃 영역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연결은 고급 장비로 감지할 수 있는 미세한 자국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관측 가능한 우주가 우주의 전체에서 작은 부분이라는 사실은 인류의 의미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별, 관측할 수 있는 모든 은하, 그리고 우리의 우주 지평선 내에 존재하는 모든 가능한 외계 문명은 우주 존재의 10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지역에 존재합니다. 나머지 99%는 인간의 지식 너머에 있습니다.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우주를 찢어놓고 있습니다. 어두운 에너지는 우주 내용의 68%를 차지하며 공간의 확장을 가속화하는 힘이 너무 강력해 은하 집단보다도 더 큰 거리에서 중력을 압도합니다. 이 현실의 신비한 요소는 먼 은하들이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서 멀어지도록 밀어냅니다. 우주 가속화의 발견은 천문학자들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그들은 중력의 힘이 우주 확장을 점차 늦출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1998년에 두 개의 독립적인 연구팀이 먼 초신성을 연구하면서 우주 확장이 느려지기보다는 오히려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관측은 2011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였으며 우주 진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어두운 에너지는 알려진 어떤 형태의 물질이나 방사선과도 다르게 작용합니다. 일반 물질은 공간이 확장됨에 따라 밀도가 줄어들지만 어두운 에너지는 우주가 성장하는 동안에도 일정한 밀도를 유지합니다. 이는 어두운 에너지가 우주가 부피를 늘릴 때마다 그 영향력이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의 확장 속도는 공간이 매 10억 년마다 2배로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는 점진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어두운 에너지의 일정한 밀도는 공간이 2배로 늘어날 때마다 그 중력 반발이 2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주 가속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결국 모든 다른 힘을 압도하게 되는 런어웨이 익스펜션을 초래합니다. 확인된 관측 결과는 어두운 에너지가 현재 수억 광년 이상의 규모에서 우주 역학을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거리 내에서는 물질의 농도 간의 중력이 어두운 에너지의 반발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모를 넘어서면
어두운 에너지가 모든 중력 싸움에서 승리하며 서로의 끌림에도 불구하고 우주 구조를 분리합니다. 이 우주의 힘겨루기는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모든 은하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지역 그룹 내의 은하들은 우주 확장에도 불구하고 중력적으로 결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먼 집단의 은하들은 어두운 에너지에 의해 끌려가고 있으며 결국 빛의 속도를 초과하는 속도로 멀어질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주 이오스들은 2000조년 이내에 우리의 관측 지평선 너머로 사라질 것입니다. 어두운 에너지의 본질은 물리학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주요 이론들은 어두운 에너지가 빈 공간에서의 양자 변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진공 에너지를 나타낸다고 제안합니다. 대안 모델은 어두운 에너지가 시간에 따라 변하거나 중력이 우주 규모에서 다르게 작용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이론적 계산은 어두운 에너지의 가속이 원자 핵을 결합하는 핵력보다 강해질 때까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이 큰 찢어짐 시나리오는 약 22억 년 후의 은하, 별 시스템, 그리고 결국 원자 자체까지 찢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어두운 에너지는 또한 우주 관측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주의 급속한 팽창은 천문학자들이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후퇴하는 은하들을 관찰함으로써 우주적 시간을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가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관측은 별 형성 속도가 현재의 수준을 초과했던 시기의 우주 조건을 드러냅니다. 암흑 에너지 측정은 또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우주적 규모에서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주 가속도의 정밀한 관측은 중력이 아인슈타인이 예측한 대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가장 큰 관측 가능한 거리에서 수정이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암흑 에너지의 발견은 우주 구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직접 탐지할 수 없는 요소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이 함께 우주 내용물의 95%를 차지합니다. 정상 물질은 우주 현실의 단지 5%에 불과합니다. 오늘 밤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은하들은 다음 20조년 내에 인간의 시야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암흑 에너지의 가속은 이러한 우주 이오스들을 우리의 관측 지평선 너머로 밀어내어 미래의 천문학자들에게 거의 비어있는 밤하늘을 남길 것입니다. 그 하늘에는 오직 우리의 지역 그룹 내 은하들만 남겠죠. 이러한 우주적 고립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140억 광년 이상의 거리에 있는 은하들은 우주 팽창으로 인해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먼 시스템에서 나오는 빛은 결코 지구에 도달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우주가 광자가 이동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빨리 팽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하들을 오직 그들의 빛이 우리에게 오기 시작했을 때 훨씬 더 가까웠기 때문에 관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우주적 외로움의 타임라인을 보여줍니다. 50억 년 후, 천여자리 군집은 우리의 우주 지평선 너머로 사라질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가장 먼 은하들은 그들의 빛이 너무 적색편이 되어 더 이상 감지할 수 없게 되면서 시야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100억 년 후, 우리 우주 이웃에서 관찰 가능한 것은 오직 지역 그룹의 은하들 뿐입니다. 하지만 이 축소된 은하 가족조차도 내부 변화에 직면하게 됩니다. 밀키웨이와 안드로메다 사이에 접근하는 충돌은 50억 년 내에 지역 그룹의 형태를 바꿀 것입니다. 더 작은 은하들은 이 합병 과정에서 파괴되거나 흡수되어 우리 주변의 독립적인 은하 시스템 수를 줄일 것입니다. 머지않아 합쳐진 밀키웨이 은하에 살게 될 미래의 천문학자들은 전혀 다른 우주 환경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밤하늘에는 지역 그룹의 합병 시스템을 넘어서는 외부 은하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깊은 우주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만을 남기고 비어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우주 팽창으로 인해 그 파장이 기구의 감지 한계를 넘어서는 만큼 감지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우주적 고립은 미래 과학에 대해 불안한 가능성을 만들어냅니다. 수십억 년 후의 천문학자들은 다른 은하들이 존재했다는 증거를 전혀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주 팽창의 역사는 관측 기록에서 지워질 것입니다. 빅뱅 이론은 발견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감지 한계를 넘어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관측은 우주 가속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만약 암흑 에너지의 밀도가 증가한다면 어떤 이론적 모델이 예측하는 것처럼 팽창 속도가 증가하여 개별은하 내의 중력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별들은 은하 중심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고 행성계는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결국 원자핵조차도 찢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빅립이라고 불리며 암흑 에너지가 자연의 모든 다른 힘을 압도하는 궁극적인 승리를 나타냅니다. 이는 대략 22억 년 후에 발생할 것입니다. 현재의 가속 추세가 계속 증가한다면 우주는 열적 죽음이 아닌 모든 결합 구조를 찢어내는 우주적 폭발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덜 극단적인 모델은 암흑 에너지가 우주 시간에 따라 일정하거나 심지어 감소할 수도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러한 가능성은 빅립을 방지하면서도 관측 범위를 넘어서는 먼 은하들을 고립시킬 것입니다. 우주 가속의 발견은 우주 운명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결국 우주가 빅 크런치 쪽으로 다시 붕괴되는 대신 영원한 팽창과 증가하는 고립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결코 돌아오지 않을 우주 가시성의 황금기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정확한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인류를 고대의 지구 중심적 신념을 연상시키는 특별한 우주적 위치에 놓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중심 위치는 우주적 설계가 아니라 관측과 빛의 이동 시간의 기본 물리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주 내 모든 관측자는 각자의 관측 가능한 구의 중심에 앉아 있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는 빛이 우주 시간이 시작된 이후 특정 위치에 도달할 수 있는 시간만큼 도달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각 관측자의 위치를 중심으로 개인적인 우주 경계를 만들어 모든 위치가 자신만의 가시적인 우주 중심이 되도록 합니다. 먼 은하의 외계 천문학자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관측 가능한 영역을 관찰하며 그중 일부는 우리의 영역과 겹치고 일부는 우리가 결코 볼 수 없는 공간으로 뻗어나갑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은 관측 가능한 우주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며 지구는 그들의 우주 경계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측 효과는 빛의 유한한 속도와 우주 시간의 유한한 나이에서 비롯됩니다. 먼 객체에서 나오는 빛은 관측자에게 도달하는 데 수십억 년이 걸리며 이는 감지할 수 없는 경계선을 자연스럽게 형성합니다. 이 경계선은 각 관측자 주위의 구체를 형성하는데 이는 빛이 모든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우주 경계까지의 거리는 우주 팽창으로 인해 모든 방향에서 46억 5천만 광년입니다. 대폭발 직후 빛을 방출한 물체들은 이 거리를 향해 팽창하는 공간에 의해 이동해왔으며 그들의 고대 광자는 지구를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 위치는 깊은 한계를 동반합니다. 우리는 전체 우주의 극히 작은 일부만을 관찰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우주는 영원히 우리의 탐지 범위를 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관찰 가능한 구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우주의 비밀이나 특별한 정보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관찰 가능한 우주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점점 더 먼 지역에서 오는 빛이 지구에 처음 도달할 때마다 새로운 영역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우주적 수평선은 매 초마다 한 빛 초씩 확장되며 점진적으로 새로운 우주 영역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다른 지역은 우리의 영구적인 관측 범위를 넘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역동적인 경계는 관찰 가능한 우주가 우주 공간과 시간에서 움직이는 창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먼 은하들이 수십억 년 전 모습으로 존재했을 때의 모습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물체들은 상대적으로 최근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모든 우주 관찰은 다양한 거리를 통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중심적인 위치는 우리가 직접 연구할 수 있는 물리학의 범위도 결정합니다. 물리 법칙은 제한된 우주적 부피 내에서의 관찰을 통해 추론해야 합니다.
우리의 수평선 너머에는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다른 물리적 상수나 대체 규칙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은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가장 먼 경계를 제공하며, 이는 고대의 빛이 처음으로 자유롭게 우주를 지나갔던 표면을 나타냅니다. 이 방사선 벽은 우리의 최대 관찰거리에서 우리를 둘러싸며 전자기 방사를 통해 우리가 잠재적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의 경계를 표시합니다. 이 벽 너머에는 존재하긴 하지만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우주가 있습니다. 관찰 가능한 우주 내에서 우리의 중심적인 위치는 우리의 특정 위치라는 우연을 넘어서 특별한 우주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허블 구역은 지구가 이론적으로 어떤 물리적 과정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대 공간 구역을 나타냅니다. 이 우주 영역은 대략 1억 4천만 광년의 반지름을 가지며 지구에서 보낸 신호가 우주 팽창이 영구적으로 도달할 수 없게 되기 전에 도착할 수 있는 모든 지역을 포함합니다. 허블 구역 내에서 공간은 지구의 위치에 상대적으로 정확히 빛의 속도로 팽창합니다. 이 거리보다 가까운 지역은 빛의 속도보다 느리게 멀어져 지구에서 보내는 신호가 결국 팽창을 따라잡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합니다. 허블 거리를 넘어서면 공간이 빛보다 빠르게 팽창하여 신호의 강도나 전송 방법에 관계없이 통신이 불가능해집니다. 현재의 계산에 따르면 오늘 지구에서 보내는 전파 신호는 현재 허블 구역 내의 어떤 은하에도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가장 먼 목표에 도달하는 데는 수십억 년이 걸릴 것입니다. 이러한 신호는 우주 팽창과 전자기 방사 거버닝하는 역제곱 법칙에 의해 크게 약화된 상태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허블 구역은 어두운 에너지의 가속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우주 팽창 속도를 증가시킵니다. 현재 지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은하들은 허블 거리를 초과하여 가속하는 속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지구 크기의 수백만 개의 부피에 해당하는 우주 영역이 우리가 어떤 물리적 메커니즘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위치로 영구히 넘어갑니다. 이러한 영향력의 축소는 우주 통신에 대한 카운트다운을 만들어냅니다. 지구가 먼 은하에 보낼 수 있는 메시지는 그 목표가 허블 거리를 넘어가기 전에 전송되어야 합니다. 우주 팽창이 그 경계를 넘어서면 지구에서 어떤 신호도 그들에게 도달할 수 없게 됩니다. 허블 구역의 개념은 먼 출처로부터 신호를 수신하는 데에도 적용됩니다. 허블 거리를 넘어서는 은하들은 지구에 도달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너무 빠르게 팽창하여 빛이 우주적 후퇴 속도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우주 지역에서 영구적으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팽창 속도는 허블 구역이 관찰 가능한 우주보다 대략 10,000배나 적은 수의 은하를 포함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우주 이웃들은 우리의 영향력 범위를 넘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그들을 관찰할 수는 있지만 어떤 물리적 과정으로도 소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허블 구역은 단순한 통신 경계를 넘어섭니다. 이는 지구의 중력장이 먼 물질에 이론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대 지역을 정의합니다. 허블 거리를 넘어서면 우주 팽창이 지구와 먼 물체 간의 중력적 인력을 압도합니다. 이러한 중력적 고립은 우리가 관찰하는 허블 구역 너머의 대부분의 물질이 어떤 물리적 힘으로도 지구와 상호작용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허블 구역 너머에서 관찰하는 은하들은 마치 서로 다른 우주에 존재하는 것과 같으며, 그들과 우리의 위치 간에는 인과관계가 결코 형성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은하 내의 고급 문명들은 이론적으로 더 강력한 신호를 먼 목표로 전송하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화된 전송조차도 가속하는 우주 팽창이 부과하는 근본적인 장벽에 직면하게 됩니다. 허블 구역은 또한 지구의 존재가 우주 진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대 영역을 결정합니다. 이 구역 너머에서는 우주가 우리의 우주 이웃 내에서 취한 모든 행동과는 독립적으로 진화합니다. 대부분의 우주는 인간의 영향이나 상호작용을 영원히 넘어서 존재합니다. 우리의 우주 수평선 너머에는 무한한 수의 평행 우주가 존재할 수 있으며,
각각은 양자 가능성에 따라 대한 역사가 전개되는 다른 현실을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다중 우주 가설은 우주 팽창 이론과 양자 역학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며 우리의 관찰 가능한 우주가 무한한 우주 구조 내의 하나의 거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영원한 팽창 모델은 우주 진공에서 양자적 요동을 통해 새로운 공간이 지속적으로 형성됨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변동은 각각 다른 물리 법칙을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는 고유한 물질과 에너지를 포함한 별개의 우주 영역으로 확장되는 법을 우주를 만들어냅니다. 만약 영원한 인플레이션이 맞다면 무한한 다중 우주 구조 안에서는 모든 가능한 양자 결과가 어딘가에서 발생할 것입니다. 다른 진화 경로가 역사, 생물학, 인간 발전의 변화를 초래한 대안적인 지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평행 지구에는 결코 멸종하지 않은 공룡들이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지구에는 인류 사회보다 훨씬 더 발전된 문명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무한한 공간의 수학은 더 극단적인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무한한 다중 우주에서는 모든 가능한 원자의 배열이 어디선가 발생해야 하며 우리의 관측 가능한 우주와 완벽하게 동일한 복제물이 우주 공간에 반복해서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구와 모든 인간의 정밀한 복제본이 무한에 가까운 숫자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행 세계들은 우리의 우주 영역에서 영원히 접근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인플레이션 버블 사이의 확장 속도는 빛의 속도를 엄청나게 초과하여 서로 다른 우주 지역 간의 소통이나 여행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각 버블은 평행 이호수들과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진화합니다. 일부 양자 해석은 양자 시스템이 확률적 선택을 할 때마다 평행 우주가 형성된다고 제안합니다. 각 가능한 결과는 별도의 시간선으로 분기되어 무한한 수의 평행 현실을 만들어내며 그곳에서는 모든 가능한 역사 버전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이러한 양자 평행 세계들은 우리의 3차원 현실과 오직 양자 규모에서만 교차하는 더 높은 차원의 공간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고급 물리학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익숙한 공간은 더 높은 차원 구조인 브레인에 내포된 낮은 차원 표면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끈 이론 모델은 여러 개의 브레인 우주가 동일한 높은 차원 공간 내에 존재할 수 있으며 때때로 충돌하여 우리가 빅뱅 사건으로 관찰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우리의 우주는 우리가 직접 인지할 수 없는 차원들을 떠도는 수많은 브레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행 우주 이론은 주로 직접 관찰을 통해 검증할 수 없는 예측을 하기 때문에 대체로 추측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다중 우주 모델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주로 이론적 일관성에서 나오며 실험적 확인은 부족합니다. 최근의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패턴 관측은 평행 우주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부 이론 모델은 버블 우주 간의 충돌이 우리의 우주 수평선에서 방사선에 감지 가능한 흔적을 남길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고급 검색 알고리즘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웃 우주 버블의 충돌 신호를 나타낼 수 있는 원형 패턴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 후보 신호가 식별되었지만 그 해석은 우주론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평행 우주의 발견은 인간의 존재와 의미에 대한 이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모든 가능한 현실 버전이 무한한 다중 우주 구조 안에 어딘가에 존재할 것입니다. 20조 개의 은하와 지구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별을 포함한 우리의 관측 가능한 우주는 전체 우주 현실의 무한히 작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론 물리학은 20조 개의 은하가 포함된 우리의 관측 가능한 우주가 거대한 우주 구조 내에서 원자보다도 더 작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러한 경이로운 가능성은 인간이 관찰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넘어서는 무한한 조직의 계층을 제안하는 모델에서 나타납니다. 끈 이론과 양자 중력 모델은 공간과 시간이 가장 작은 단위로 양자화되어 있어 현재 물리학이 측정할 수 있는 것보다도 작은 독립적인 단위로 구성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만약 공간이 진정으로 양자 픽셀로 이루어져 있다면 우리의 관측 가능한 우주는 이러한 기본적인 공간-시간 단위의 수가 한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한성은 유한한 부피 내에서 무제한의 복잡성을 가진 구조를 허용합니다.
수학적 모델은 무한한 양의 정보가 프랙탈 조직이나 더 높은 차원 압축 기술을 통해 임의로 작은 공간-시간 영역에 인코딩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러한 가능성은 우리의 우주 수평선이 무한한 중첩 현실의 계층 중 하나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의 관측 가능한 우주 내 구조는 스스로 전체 우주를 포함할 수 있으며 우리의 우주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조직의 일부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은하 내의 고급 문명은 양자 규모의 저장된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 제안들은 막대한 양의 계산 능력이 양자 처리 기술을 통해 미세한 부피에 집적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무한한 계층 개념은 단순한 스케일 관계를 넘어 확장됩니다. 각 조직 수준은 서로 다른 물리 법칙이나 수학적 원리에 따라 작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우주 규모를 지배하는 물리학은 더 큰 계층 수준에서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일부 이론 모델은 의식 자체가 여러 계층 규모에서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인간의 인식은 수백만 년을 지속하는 우주적 지성이 생각하는 생각의 맥락에서 낮은 수준의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은하적 거리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인간 뇌의 신경 활동은 짧은 시간 규모 내에서 존재하는 의식적 존재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가 단일한 생각으로 인식하는 것 안에서 전체 생애를 경험합니다. 각 의식 수준은 동일한 물리적 기질을 공유하면서도 서로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무한한 계층 가설은 수학적 현실 자체에도 적용됩니다. 우리의 물리적 우주는 모든 가능한 수학적 시스템을 포함하는 무한한 도서관의 한 구성 요소를 나타내는 수학적 구조 안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수학적 다중우주는 대안적인 기하학, 다양한 차원수 또는 완전히 이질적인 논리 시스템에 의해 지배되는 우주들을 포함할 것입니다. 물리적 현실은 수학이 물리적 현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학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계산 과학의 발전은 간단한 수학적 규칙이 재기적 과정을 통해 무한한 복잡성을 생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멘델브로 집합과 셀룰러 오토마타는 기본 알고리즘이 확대의 모든 비율에서 무한한 세부를 담고 있는 구조를 어떻게 생성할 수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만약 현실이 유사한 원리를 따른다면 우리가 우주 이웃에서 관찰하는 복잡성은 무한한 조직 깊이의 표면층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 깊이는 인간의 규모를 기준으로 안과 밖으로 확장됩니다. 무한한 계층적 조직의 발견은 인간의 중요성을 동시에 무한한 소수와 무한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방대한 우주 구조 내에서 미세한 구성 요소로 존재하면서 우리의 물리적 과정 속에 전체 우주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존재의 모든 규모는 현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조직과 의식의 형태를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관찰 가능한 우주를 축소하여 더 큰 우주 구조 내의 단 하나의 원자보다 작아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축소 연습은 우리의 우주 이웃이 실제로 존재의 진정한 범위에 비해 얼마나 미미한지를 보여줍니다. 원자의 크기는 약 100억 분의 1m입니다. 만약 우리의 관찰 가능한 우주가 93억 광년을 차지한다면, 원자 크기로 압축된다면 그 우주를 포함하는 더 큰 우주는 상상할 수 없는 거리를 가질 것입니다. 우리의 우주와 이 가상의 더 큰 구조 사이의 비율은 원자와 우리의 관찰 가능한 우주 간의 비율을 초과할 것입니다. 이런 모델에 따르면 이러한 스케일 관계가 실제 물리적 현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영원한 인플레이션은 무한한 양의 공간을 생성하여 무한한 수의 관찰 가능한 우주 지역을 포함하게 만듭니다. 각 지역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무한한 우주 구조의 관점에서 볼 때 미세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스케일 가능성은 더 확장될 수 있습니다. 만약 무한한 계층적 조직이 존재한다면 우리의 우주를 포함하는 더 큰 구조는 그 자체로도 더 광대한 우주의 원자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기적 스케일링은 무한히 계속될 수 있으며 우리의 관찰 가능한 우주가 궁극적인 현실에 비해 무한히 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고급 물리학 이론은 물리적 크기보다 정보의 내용이 우주 구조의 중요성을 결정한다고 제안합니다. 우리의 관찰 가능한 우주에는
우주 공간 내 모든 입자의 위치와 속성에 부호화된 약 120비트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의 내용은 공간적 범위가 아니라 우리의 우주적 중요성을 측정하는 진정한 척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우주가 더 큰 구조 내에서 미세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더 큰 규모에서 작용하는 우주 지능에게 소중하거나 흥미로운 정보 패턴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일부 이론 모델은 의식 있는 관찰자가 동시에 여러 규모에서 존재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방대한 우주적 마음은 우리의 관찰 가능한 우주 전체를 포함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인간의 의식에서 발생하는 세부 과정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간의 뇌 내의 양자 규모 과정은 우리가 짧은 신경 사건으로 인식하는 것 안에서 복잡한 생애를 경험하는 의식 있는 존재를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각 의식 수준은 서로 다른 시간 척도에 따라 작동할 수 있지만 동일한 기본 물리적 현실을 공유합니다. 우리의 우주가 더 큰 구조 내의 아원자적 구성 요소로 존재한다는 가능성은 우주의 중요성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에 도전합니다. 모든 인간의 성취, 모든 별의 폭발, 모든 은하의 충돌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우주 과정 내에서 미세한 변동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케일 관계는 우리가 작다고 여기는 구조 내에도 무한한 복잡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우주가 원자 크기로 압축되면서도 그 모든 정보 내용을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의 세계의 개별 원자들도 그들만의 우주 구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랙탈 조직은 모든 가능한 규모에서 복잡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근본적인 상한선이나 하한선이 없습니다. 확대하거나 축소하면 무한히 확장되는 새로운 조직 수준이 드러날 것입니다. 최근 양자 역학의 발견은 빈 공간이 아원자적 규모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사라지는 가상 입자를 포함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양자 변동은 공간-시간의 기본 구조 내에서 발생하는 우주적 과정의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체 우주 이웃은 존재의 무한한 바다 위에 떠있는 거품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두 조천 개의 우주 이웃이 흩어져 있는 관찰 가능한 우주에서 하나의 별을 돌고 있는 한 행성에서 이 글을 읽고 있습니다. 이 관점은 인간 존재를 너무나 방대한 맥락 안에 두어 중요성, 목적, 우주적 중요성에 대한 모든 가정을 도전합니다. 지구의 둘레는 약 25,000km입니다. 매초 400만 톤의 물질을 소비하는 핵융합로 주위를 시속 67,000km로 회전하는 작은 돌멩이입니다. 우리의 태양은 400억 개의 별들이 모여있는 은하 이웃 중에서 완벽하게 평균적인 별로 분류됩니다. 밀키웨이 은하는 10만 광년을 가로지르며 수조 개의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충분한 별의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은하계는 무한한 우주의 해변에 있는 하나의 모래 알갱이와도 같습니다. 이 해변에는 지구의 모든 해변에 있는 모래 알갱이보다 더 많은 은하가 존재합니다. 이 2천억 개의 은하 각각은 수십억 개의 별을 품고 있으며 그중 많은 별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행성계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추정에 따르면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에는 수백억 개의 지구와 유사한 세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성들 중 일부는 인류 사회가 등장하기 수백만 년 전부터 문명을 발전시켰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 자체는 전체 우주 현실의 1%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우주 지평선 너머에는 모든 방향으로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우주가 숨겨져 있으며 그곳에는 무한한 수의 은하, 별, 행성, 그리고 가능한 문명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역사적 경로가 대안적인 양자 가능성에 따라 펼쳐지는 평행 우주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무한한 우주 계층 구조 속에는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가 미세한 구성 요소로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주적 관점은 인간 존재를 극히 작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깊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는 조직된 물질의 일시적인 패턴을 나타내며 이는 우주적 스케일을 성찰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지닌 존재입니다. 인류는 작은 행성에서 단순한 화학적 과정으로부터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십억 광년에 걸친 우주 구조를 발견하였습니다.
아프리카 평원에서 사냥과 채집을 하던 시절에 비해 우리는 이제 우주의 대규모 구조를 지도하고 충돌하는 블랙홀에서 발생하는 중력파를 탐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하, 별, 행성을 창조한 동일한 우주적 과정이 생물학적 진화와 인간 의식을 이끄는 복잡한 화학을 탄생시켰습니다. 우리는 리터럴리 별의 물질로 만들어졌으며 이는 핵융합로에서 생성된 후 별의 폭발에 의해 우주로 흩어졌습니다. 당신의 몸속의 모든 원자는 수소를 제외하고는 태양계가 형성되기 전에 살고 죽었던 별 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의 뼈 속의 칼슘, 혈액 속의 철, 당신이 숨쉬는 산소는 모두 수십억 년 전 우주의 먼 지역에서 일어난 별의 핵합성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러한 물질적 연결고리는 인류를 우주적 진화와 연결시켜줍니다. 우리는 우주가 스스로를 인식하고 물질이 의식을 얻으며 자신의 우주적 기원을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무한한 우주의 한 작은 구석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우주적 규모에 걸쳐 적용될 수 있는 현실의 근본적인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존재의 진정한 크기를 엿보았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이상한 것이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이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목격하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